11월의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그날, 김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청렴하게 살아온 그의 마지막은 소박했다. 병원 침대에서 세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그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막내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남 상민과 차남 상진도 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평생 우애 좋기로 소문난 삼형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난 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수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적은 재산이 남아 세 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싶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한 채와 고향 시골의 논밭,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정수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쌓은 인덕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상민은 장례를 총괄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듯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다. 상진과 상호도 형을 도우며 장례를 치렀다. 아드님들 정말 우애가 좋으시네요. 이런 어려운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친척들은 삼형제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큰형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버지가 좋은 아들들을 두셨어요. 저승에서도 흐뭇해하실 거예요. 조문객들의 칭찬은 계속되었다. 상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상진과 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화목한 가족의 전형처럼 보였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후 상민이 형제들을 불렀다. 상진아, 상호야. 잠시 얘기할 게 있어. 두 동생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형의 말을 기다렸다. 상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어. 상진과 상호는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상민은 봉투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을 꺼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집, 시골 땅, 예금 등 재산의 거의 모든 것이 장남인 상민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상진과 상호는 말을 잃었다. 평생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유언장이 정말 아버지가 쓴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아버지의 글씨와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으며 손이 떨렸던 아버지는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이 유언장은 너무 또렷했다. 상민은 단호하게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상진이 공증도 없다고 지적하자 상민은 짜증스럽게 자필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형제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삼형제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민은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였던 이수정과의 불륜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고 상민은 아내와 이혼하고 수정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며칠 후 상진은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필체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평소 아버지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한 명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박명순을 찾아갔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명순은 아들의 방문을 반가워했다. 상진이 아버지 유언장에 대해 물어보자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민이 이미 찾아와 설명했다고 했다. 상진이 정말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을지 의문을 제기하자 명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많이 흐릿했고 글씨도 제대로 못 썼다고 했다. 상진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형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한편 상민은 수정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산을 정리하면 충분한 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때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수정이 동생들이 의심하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자 상민은 단호하게 자필 유언장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형제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진의 분노는 커져갔다.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할 유산을 형 혼자 가져가는 것이 억울했다. 자신은 아직 미혼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어머니 명순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다. 명순은 남편이 죽은 후 받은 공무원 유족연금과 적은 예금이 있었는데 상진은 그것마저 가져간 것이다. 통장을 확인한 명순은 충격에 빠졌다. 둘째 아들의 배신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상진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형이 모든 유산을 혼자 가져가려 하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 몫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 그날 밤 명수는 쓰러졌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들의 배신이 겹치면서 심장에 무리가 왔다. 응급실로 실려간 명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상민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정과 함께 있느라 바빴던 것이다. 유산 정리에만 신경 쓸 뿐 어머니의 안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상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병원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결국 막내 상우만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상우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두 형의 행태를 지켜봤다. 한 명은 유산을 독차지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의 돈마저 가져가는 상황이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낸 형제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상민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상민은 수정과 함께 어딘가로 떠난 것 같았다. 상진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 미혼이라 갈 곳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남겨진 것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막내 상호뿐이었다. 상호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간병인을 고용할 돈조차 넉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자 상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상민의 유언장은 위조 의혹이 있었고 상진의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었다. 상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변호사는 상호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유언장의 진위 여부는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두 형이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찾아야 했다. 상민은 수정과 함께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상진은 혼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상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까지 고려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불가능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상진의 경우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지만 상민은 단순히 잠적한 것이라 경찰이 나서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상민의 아내는 남편이 실종됐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상진 역시 가족들이 찾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소재가 불분명했다. 어머니 명수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특히 상민이 유언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더욱 괴로웠다. 상호는 어머니를 돌보며 소송 준비를 계속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았다. 아버지의 담당 의사도 만나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 상태에 대해 증언을 들었다. 의사는 그 시기 아버지가 의식이 불분명했고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작 소송 상대방인 두 형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으로도 몇 달이 걸릴 예정이었다. 상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낸 형제들이 이렇게 원수가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상호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는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버지 정수가 평생 청렴하게 살며 남긴 작은 유산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호는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두 형이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에서 상호는 홀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생 우애 좋던 삼형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시작된 삼형제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